5월 9일 싱가포르는 753케이스가 늘어나서 총 22,460케이스가 되었습니다. 한참 1000명 단위로 며칠 나오다가 그 다음에 다시 좀 줄어들어서 400대까지도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500대로 올라오고 600대로 올라오더니 요 며칠은 계속 70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일 감염자의 9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검사 수를 많이 늘려서 계속 많이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9,000명의 요양보호사와 요양보호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16,000명의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계세요. 5월 8일부터 이 모든 분들을 검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단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부터 먼저 검사를 시작했고요. 6월 달까지는 모든 분들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방조치로 그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직접 만나는 분들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은 요양원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거나 아니면 호텔에서 머물면서 요양원을 출퇴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다른 사람들 접촉을 줄여서 다른 곳에서 감염이 된 상태에서 요양원에서 일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예전에는 하루에 한 2,000건 정도 검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8,000건으로 늘렸고 앞으로 2만 건으로 늘릴 거라고 하고요. 최대 하루에 4만 테스트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4만을 테스트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바로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그룹을 테스트를 우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감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분들 위주로 검사를 많이 할 거라고 해요. 싱가포르 신문기사에 일본이 락다운을 서서히 풀려고 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경제장관이 한 달간 지금 락다운을 하면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서서히 이제 풀 거라고 해요. 이렇게 푸는 이유가 현재 감염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감염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현도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제 서서히 풀 거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이 서킷 브레이커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들을 이제 서서히 푼다고 했거든요. 상황을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들의 감염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그 감염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일부 국가들과 국경을 이제 서서히 풀기 시작할 거라고 그랬어요.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이 검사를 충분히 안 해서 감염자가 적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싱가포르는 나중에 일본의 수치를 그대로 믿고 일본한테 국경을 오픈할지 아니면 일본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국경을 계속 닫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이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을 결정을 하면서 그때도 일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농수산물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태원 클럽에 감염자가 나왔다는 게 싱가포르 신문에도 기사가 나왔어요. 감염자가 나왔고 거기에 또 추가 감염자가 나왔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린 클럽이 게이 클럽이라는 게 밝혀졌고 성별, 나이, 동선 등이 공개되면서 직장도 공개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LGBT 인권연대가 인권 침해라고 밝혔고 그 후에 기사들이 제목에서 게이 바라는 거를 지웠지만 언론사들이 사과는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는 일단 이런 클럽이나 뭐 주점이나 룸사롱이나 이런 데 전부 영업 금지를 시켰더라고요. 이런 것도 사업장이니까 문을 계속 오래 닫으면 손해가 막심할 텐데 그래도 아이들 학교 가기 전까지는 이런 데는 계속 닫아서 여기서 감염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데가 주로 밀폐되어 있고 창문도 없고 여기서 감염자가 생기면 수없이 많이 퍼질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마치 지뢰밭에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운에 맡기면서 걸어가다가 지뢰가 안 터지면 다행이고 터지면 부상자가 많이 생기고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싱가포르에는 몰이나 아니면 슈퍼마켓 들어갈 때 아이디 카드를 스캔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은 걸 스캔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게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 중에서 누가 감염자가 생겨도 그 시간대에 사람들의 연락처가 정확히 있기 때문에 다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커다란 쇼핑몰이나 아니면 교회나 성당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등록증 같은 거 스캔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정보가 기록에 남는다면 지금 이태원 클럽처럼 뭐 연락이 거의 1000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안 생길 것 같거든요. 혹시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아이디 카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싱가포르는 일단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싱가포르에 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아이디 카드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이디 카드가 없다고 해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바코드를 스캔해서 나의 핸드폰 번호랑 이름 같은 게 기록에 남게 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그걸 보여줘야지만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이 각자 적으라고 하니까 이상한 전화번호 적고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파키스탄에서는 4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서 일하고 있대요. 근데 이 락다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지금 현재 2만 명이 돌아왔고 그리고 11만 명이 더 돌아가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비행기들이 다 멈춰섰기 때문에 파키스탄에서 전세기를 이용해서 파키스탄으로 태우고 온다고 해요. 근데 많은 걸프 국가의 노동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 불가능하대요. 기숙사도 혼잡하고 그리고 보통 여러 명이 같이 함께 일하는 뭐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래서 어떤 돌아오는 비행편에는 50%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된 게 밝혀지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만 명이 더 돌아올 예정이라는데 이게 또 파키스탄에 걱정거리가 되고 있나 봐요. 어느 나라에서건 가장 약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독일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가 중국 실험실에서 시작됐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미국이 자꾸 중국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질병에 대한 미국의 실패를 다른 쪽에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백악관에서 대통령이랑 부통령이랑 그리고 이방카 주변의 보좌진들이나 비서들이 감염이 걸려서 난리가 났잖아요. 뉴욕에서는 5살짜리 어린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이 전염병과 아마 관계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대요. 뉴욕주에서는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증상 및 독성 쇼크 유사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가 73건의 사례가 보고됐대요.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먼저 이런 사례가 보고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또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염병과 연결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는데 과학자들은 아마 연결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대요.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어요. 혹여나 엄마 아빠가 어디서 옮아와가지고 아이한테 옮기면 정말 마음 아프잖아요. 아버님들 특히 요즘 같은 때 술집에서 술 드시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더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 뉴스에 우리나라 야구에 대해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번엔 또 축구가 시작되었다고도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대만에서 관중들이 야구 관람을 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찾아봤더니 대만이 세계에서 프로야구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한국이고요. 현재는 지금 두 국가만 유일하게 프로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대만은 처음에는 관중 모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들 없이 이제 그런 모형들을 놓고 그리고 마네킹도 세워놓고 그리고 로봇들이 북을 치고 그런 상태에서 경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진짜 관중들은 없는데 또 치어리더들은 거기서 응원을 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5월 8일 날 드디어 이제 관중들 입장을 허용했다고 해요. 원래는 훨씬 더 많은 관중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100명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마스크를 착용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치어리더 분들이 그나마 좀 더 응원할 맛이 날 것 같아요. 관중분들이 그래도 숫자는 작아도 소리 질러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그럴 테니까요. 우리나라도 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관중석이 있잖아요.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런다고 하던데 대만에서도 그런 관중석이 있나 봐요. 보니까 핫팟을 먹고 있더라고요. 이태원 클럽바 감염자가 계속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던데 더 이상 추가 감염자가 많이 안 생기기를 바라고요. 제발 마지막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해서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